잠깐, 간호사, 메스. 이거 표피를 방리하고 보니 1세대에는 보이지 않던 구멍이 있었대. 난 이런 거 찾는 과정에서 극도의 흥분을 느낀다. LG가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랄까. 아우 신나. LG에 대한 진정한 집착이 뭔지 이 리뷰로 알려드림. 단순한 하이드로 타워 신형 리뷰가 아니라 1세대를 1년간 사용하면서 얻은 초장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2세대의 히든보스급 변화점까지 찾아내는 장편 메디컬 추적 서스펜스 스릴러. 끝까지 보면 왜 추적 스릴러인지 이해가 될 거다. 뭐 길게 찌끄릴 필요 있어? 1년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집착 리뷰 빠르게 간다. 초장기 사용 만족 포인트. 이 제품 1년 넘게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점을 빠르게 꼽으라면 크게 세 가지였대. 첫 번째로 디테일한 위생관리대. 1년 전 리뷰에서도 이야기했던 장점이지만 이건 꽤 오랜 기간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만족도가 높았대. 사용 전 화끈하게 끓여서 소독시켜주고 사용 후에 내부에 남아있는 잔수는 또 해소하여 끓여 투타치로 소독하니 굉장히 든든했대. 또 내부 정수 필터로 이물질을 걸러 깨끗한 물만 내보내 바닥에 물속 하얀 미네랄이 안 쌓이는 것도 좋았대. 이렇게 물만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까지 관리해주는데 파워 모드 살균 시 이 통로를 스팀으로 소독해주고 끝나고 나면 자동 건조 모드로 전환되어 습기를 없애주는 디테일은 초장기 사용 시에도 여전히 만족스러웠대. 두 번째로 공청 기능이래. 미세먼지 때문에 공청기도 필요한데 이건 내부에 필터가 있어 공기청정 기능도 가능해 1타입P 기능이 가능하대. 깨끗한 공기로 가습해주는 장점과 겨울이 아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꽤 매력적인 장점이었대. 위생관리와 공청 기능 덕분에 애기방에서 사용하기 꽤 찰떡 요소들이었대. 세 번째로 디자인이래. 이게 정말 다른 분야보다 이 가습기 분야가 디자인이 뭐랄까 진심 집안뿐 아니라 안구에도 습기 차는 생김새들이 많대. 정말 뭐 계집에서부터 밥솥까지 정말 왔고 살바른 타선들이 많아서 인테리어 시 갬성 충염통을 인두로 지지는 고통을 느끼게 한대. 근데 이건 부피는 좀 크지만 갬성적인 색감이나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실내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서 왕근님도 꽤 만족스러워했대. 초장기 사용 불만족 포인트. 뭐 장점이야 브랜드에서 귀에 피나게 광고 돌리니 관심 없을 테고 초장기 리뷰에서 찐으로 궁금한 건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잖아요. 단기 리뷰에선 알기 힘들었던 단점들을 빠르게 꼽자면 다음과 같았대. 일단 생각보다 세척하기가 좀 번거로웠대. 위생관리는 시스템적으로 잘해주지만 이 제품도 결국 주기적으로 세척은 해줘야 한대. 근데 생각보다 닦을 부속품들이 꽤나 많고 부피가 크다. 이 모든 양을 일주일에 한 번은 닦아줘야 한대. 진심 대청소하는 기분이랄까. 매일 세척하는 건 아니고 복잡한 구조까지는 아니라서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귀차니스트로서 손으로 닦기엔 꽤나 부담스러운 양이었고 식세기에 넣자니 큰 부피로 제대로 안 들어가는 파츠들이 있었대. 이 워터 필터도 일주일에 한 번 흐르는 물로 세척을 권장하고 있어 은근 번거롭대. 위생관리를 잘 해준다고는 하지만 경험해보니 아예 냄새가 안 났던 건 아니었대. 100도씨 소독이건 1000도 세구슬이건 물 관련된 건 사용하고 좀 방치하면 바로 신내가 난대. 사용하다 여행을 갔다 오거나 하는 경우처럼 좀 시간을 두고 방치된 경우였는데 이때 정확히는 이 가습된 공기가 통과하는 이 통로에서 냄새가 났대. 이 투명 파츠의 습기가 제대로 건조가 안 되면 냄새가 나게 되는 것 같대. 가습량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커다란 떡대 대비해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대. 스펙 가습량은 700ml 정도라 꽤 강력한 편인데 여러 테스트를 해보니 터보 모드 최대치 수준이 이 정도로 여겨진대. 근데 이 터보 모드가 좀만 가동되면 이 습도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 보니 금세 과습 방지 모드로 전환돼 가습량을 스스로 줄여 스펙 가습량 최대치로 뽑는 게 쉽지가 않았대. 그래서 장기간 테스트도 해보면서 느낀 실생활 최대 수치는 600ml급 정도랄까? 방 정도는 충분한데 넓은 거실에서 쓰면 습도가 만족할 만큼 안 올라갈 수 있대. 이런저런 단점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서 이 물통 용량 작은 건 진심 너무 불편했대. 스펙은 2.8L라고 하지만 정수 필터 부피 등으로 실사용 용량은 2.6L 남짓이대. 10만원대 가성비 가습기들도 보통 3L는 넘는데 이 용량은 진심 선 넘었지. 그렇다 보니 물 부족 알림이 너무 자주 뜬대. 좀 썼다 싶으면 앵꼬 나서 허구한 날 물 기르다 보니 뭔 거짓내가 콩쥐가 된 느낌 황당하게 들게 한대. 왕근님도 대체 이건 물 채운 거 맞냐고 왜 맨날 물 부족이냐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유지비 관련해선 필터 교체 1년, 워터 필터 교체 주기는 3에서 5개월인데 구형 워터 필터는 3만원대, 공청기 필터는 7만원 정도에서 주기를 생각하면 엄청 부담될 수준까지는 아니었대. 구형 대비 신형 변화점.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이번에 나온 2세대가 1세대 대비 어떤 점이 달라졌고 그걸 감안했을 때 살만한지
느껴지잖아. 솔직히 이번 신제품 하나 빼곤 그냥 거진 다 이전 세대와 똑같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이 잔잔바리한 변화인데 뭔 워터 필터 성능이 99.9%에서 99.99%로 늘었다는 건 좀 아니 과자에 함유된 트러플 양도 저 차이보단 크겠다. 이 나머지는 그냥 몰라도 될 차이고 핵심 변화는 바로 이전 제품에서 최대 단점으로 지적됐던 물통 용량이다. 2.8리터에서 4.5리터로 1.7리터 증가했는데 무려 60%나 용량을 펄크업했대. 이렇게 꺼내서 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피부로 느껴진대. 덕분에 강모드에서 약 4시간 정도였던 가동시간이 7시간 이상으로 늘었대. 늘어난 가동시간 덕분에 강모드로 사용해도 취침시간 내내 거진 커버할 수 있게 됐대. 자, 아름다운 LG 하이드로 타워의 2세대 업그레이드 이야기 끝! 하고 끝내기엔 이 가전미치 광희의 내면에 뭔가 알 수 없는 찝찝함이 자꾸 남았다. 본능이 속삭인다. 뭔가 있다고. 이 형들 하이드로 타워 이전에도 가습기 기깔나게 만들어왔던 사람들이거든. 1세대에서 물통 용량이 너무 작다는 거 분명히 인지하면서 만들었을 텐데 불만 나올 거 알면서도 저렇게 나왔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그렇게 제작해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거든. 근데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 물통만 키웠대? 문제란 게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긴 어렵거든. 가전은 등가 교환, 쉽게 얻은 게 있다면 포기해야만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자, 포기해야만 했던 그걸 찾아보자고. 난 이런 거 찾는 과정에서 극도의 흥분을 느낀다. LG가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랄까. 아우 신나. 자, 이 물통이 커지면서 생긴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이 안쪽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토출구다. 이게 기존 폭 약 2.5cm에서 약 1cm 미만으로 60% 이상 대폭 줄었대. 딱 봐도 이전 세대 대비 굉장히 좁아졌달까. 여기가 공기 토출구라면 가습된 수분이 나오는 수분 토출구는 이 투명통 사이인데 여기도 약 7mm에서 5mm 미만으로 연필 하나 들어갈 간격에서 이젠 연필 끝이 간신히 끼는 수준으로 대폭 줄었대. 나름 가전의학과 눈칫밥 4년차로서 콧구멍 한쪽만 막혀도 좀 답답한데 이렇게 토출구 크기가 줄어들면 이전 쏟아내던 최대 분무유량 심박수를 그냥 그대로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됐대. 그래서 기존 1세대와 2세대를 나란히 놓은 채 30분 단위로 약, 중, 강, 터보 모드를 가동하면서 1g 단위로 측정 가능한 초정밀 저울로 줄어든 물통의 무게를 측정하여 가습량을 산출해 비교해봤대. 그랬더니 두 제품 다 각 단계별 오차 범위 수준의 차이로 비슷한 가습량을 보여줬고 2시간 동안의 총 가습량도 거의 동일했대. 괜한 기구였던 건가? 잠깐, 간호사, 메스. 이거 표피를 방리하고 보니 1세대에는 보이지 않던 구멍이 있었대. 이거 뭐지? 하고 손을 대보니 바람이 나오고 있었대. 아무래도 줄어든 토출구로 모든 풍량을 내보내는 데는 역시나 부담이 있었는지 이렇게 본체의 4군데의 구멍을 통해 분산하여 내보내고 있었던 거다. 이건 2세대의 토출구가 기존 유량을 다 내보내기엔 구조적으로 좀 작다라는 넷설이 좀 힘을 받는 근거인데, 자, 한 가지만 더 체크해보자고. 습도 측정기를 통해 이 본체 구멍의 바람을 체크해보니 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대. 한마디로 수분은 상단에 더 좁아진 토출구로만 나온다는 거다. 1세대의 바람 풍량이 2세대의 토출구로 다 지나가기 어려운 양이라서 분산했다면 가습 분무량도 분산이 되어야 맞는 건데 이건 분산이 되지 않았더라. 그렇다면 두 가지 추론에 이르게 된대. 줄어든 토출구로도 기존 최대 분무량이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5억 최대 분무량을 좀 조절했다. 이렇게 두 가지대. 잠깐만, 이 하이드로 타워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 최대 분무량은 가습 모드 중에서도 폭응 가습 모드에서 나왔었대. 분무되는 물이 45도로 가열된 상태로 나와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도 하는 모드라 꽤 만족도가 높았던 모드였는데 1세대로 각 단계별 30분간 가습량을 테스트해본 결과 일반 가습 대비 폭응 가습이 최대 분무량이 나오는 강이나 터보 모드에서 100% 이상 더 분무량이 많았대. 2시간 동안의 총 가습량을 체크해봐도 폭응 가습 모드가 일반 가습 모드 대비 42% 더 분무량이 많았대. 오케이. 자, 토출구의 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찐 분무유량의 최대치는 이 폭응 가습 모드에서 나오니 이 모드로 1세대와 2세대를 다시 체크해봤다. 그랬더니 진짜 각 단계별 1세대 대비 2세대의 가습량이 좀 줄어들었대. 2시간의 총 가습량이 신형이 구형 대비 138mm 약 15% 적었대. 각 단계별로 보면 딱 시스템적인 조절 흔적이 아닐까 싶은 수치가 나오는데 중모드의 경우 신형은 강모드와 구형은 양모드와 강도가 동일함으로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줄어든 각 단계별 가습량 차이
차의 평균이 뭔가 계산하고 줄인 것처럼 80mm로 딱 떨어졌대. 이렇게 토출되는 분무 기둥을 비교해봐도 시각적으로 신형이 살짝 적은 느낌?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최대 분무량 수준에선 줄어든 토출구의 면적 자체가 좁아서 좀 가습량을 의도적으로 조절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쥐뿔도 모르는 문과의 내피셜이대. 구조공학적인 지식이 개뿔도 없어서 정확하진 않고 이런 원인이 토출구의 구조가 아닌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해달래. 정리하자면 물통이 커져서 사용시간은 늘었지만 일부 최대 분무량 수준은 조금 감소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쓸만한 변화야? 라고 묻는다면 분무량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물통 커진 게 실사용 측면에서 무조건 더 편리했다. 다만 이 물통이 커지면서 이 외곽 투명 플라스틱의 고정을 위한 용도인지 고무 패킹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물통을 들어올릴 때 끽끽 하는 소리가 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아기방에서 사용하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통 가려고 빼다가 이 소리 때문에 애기가 몇 번이나 깼다. 상부급수로 물 넣으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물통이 4리터가 넘어가면 엔간한 물조리개로도 물 다 채우기 위해 몇 번을 부여해서 상당히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그냥 물통째로 받을 때가 많다. 거기에 물막이가 좀 낮아서 물을 붓다가 토출구로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이라 그냥 물통으로 받다 보니 이 단점이 더 피부로 와닿았대. 결국 기존 최대의 단점으로 여겨졌던 물통이 훨씬 커졌다는 것만으로도 꽤 만족스러운 변화였대. 다만 가격이 탈가습기 가격인 100만원이 넘어가는 물건이라 솔까 부담스럽대. 이게 가습기 주제에 100만원이 넘어? 라고 생각하면 못 살 물건이고 가습기와 공청기를 같이 쓰는 복합가전이란 접근으로 구매해야 할 물건이라고 본대. 개인적으로 2세대까지 쓰면서 만족 불만족을 나누라면 난 만족인 편이대. 다만 이게 온갖 기능을 다 때려박다 보니 뭐랄까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좀 느껴진달까. 왜냐면 1세대만 해도 딱히 고장난 게 아닌데 리콜 같은 개념인지 기사님이 자발적으로 2번이나 방문해서 부품 교환을 했거든. LG 가전만 40개 넘게 썼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대. 분무량 조절이나 이런 기사님 방문 상황들로 봤을 때 온갖 기술을 저 좁은 데 꾸겨 넣다 보니 기술적 안정성을 이루는 게 쉽지는 않다는 느낌이었대. LG 형들 전에 듣기론 내부에서 애플 같은 팬덤 만들기를 목표로 하자는 썰이 있던데 내가 보기엔 이상과 현실엔 차이가 있다고 봐. 애플같이 원모어띵에 환호하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팬덤을 생각했을 텐데 그건 이룰 수 없는 판타지고 현실에 있는 찐 LG 팬덤의 모습은 뭔지 알아? 나라고 나.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집착해서 파고들어 기어이 수정사항 요청하는 아퀴의 모습이라 좀 미안한데 3세대 때는 더 나아질 거지? 믿는다잉?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